네, 안녕하세요. 다원수학의 김대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강서구 1학년 학생들 시험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그 와중에 이제 수학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조금 해보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말고사 대비할 때는 어떤 것들을 좀 유념을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간고사 분석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보자 라는 형태의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분석을 먼저 해볼 건데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그동안 항상 강서구 학생들 시험이 끝난 뒤에 분석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제 그 찍었던 것들 와중에서도 이제 제일 할 소리가 조금 적은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전체적인 형태는 최근 몇 년간 유지되고 있죠. 객관식 20문항이랑 단답형 4문항. 시간 60분까지도 똑같았고 그 배점들까지도 항상 똑같습니다. 강서구는. 객관식 20문항이 총 80점, 단답형 4문항이 4점, 5점, 5점, 6점으로 총 20점. 똑같았고 그러니까 난이도가 확실히 쉬워져서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많지가 않아요. 딱 이번 1학년들을 기준으로 5등급제로 바뀌는 이번 1학년들을 기준으로 1학기 시험이 예년 강서구 시험들에 비하면 좀 많이 쉬워졌었죠. 물론 중간고사가 많이 쉬웠고 기말고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워지긴 했지만 이번 중간고사도 이제 1학기 시험들이랑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막 되게 튀는 시험은 아니었거든요. 1학기에 치러졌던 두 시험이랑 비슷하게 이제 난이도가 확실히 쉬워졌다. 그래서 아마 이 5등급제로 바뀐 지금 시점에서부터 강서구 선생님들이 시험을 조금 쉽게 출제하겠다라는 마음을 약간 먹으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1년 동안은 시험이 쉽게 나온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시험 분석 영상을 찍을 때 이제 시험 문제들을 몇 개 직접 보여드렸었어요. 이제 이 문제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잘 풀었어야 됐고 이 문제는 이 모의고사 문항을 풀어봤어야 반드시 뭐 풀 수 있는 문제다 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렇게 딱히 포인트를 집을 만한 문제가 없을 정도로 난이도가 되게 무난했습니다. 사실 이게 강서구 시험지가 강서구 이제 학교 이름을 가려놓고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이게 강서구 시험지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년 강서구에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너무너무 쉬워진 시험이다. 기말고사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난이도가 여기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그 와중에 최고 난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식 두 문항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객관식 19번이랑 객관식 20번 이 두 문항이 그래도 이번 시험 24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두 문항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물론 문제 형태가 되게 복잡하게 생기긴 했어요. 이게 이제 강서구에서 나오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최근 이제 이번 5등급제로 바뀌고 1학기 시험이랑 이번 중간고사를 통틀어 봤을 때 어려운 문제들을 강서구는 이런 식으로 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딱 봤을 때 숫자도 조금 복잡해 보이고 문제 형태도 조금 복잡해서 한 번에 안 읽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봐야 되고 문제를 여러 번 읽어봐야 이해가 되는 상황인 거고 이해한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야 되는 조금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제 절대적인 난이도만 따져봤을 때 예년 강서구 최고난도 문항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너무너무 쉽거든요. 사실 이게 되게 최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시간을 한 5분 정도만 썼으면 두 문제 충분히 풀어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난도 문항 이렇게 두 문제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시간만 충분히 잘 썼다면 이 두 문항도 푸는 게 불가능할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다. 예전 강서구 시험들은 사실 학교 시험에서 100점이 없을 정도로 진짜 최고난도 문항,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도 풀 수 없을 정도의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꼭 있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부터는 그런 문항들은 없어지고 그냥 단순히 시간을 오래 쓸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항들이 한두 문제 출제가 되고 있다. 라는 걸 포인트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총평을 한번 해보면 사실 변함없는 특징 몇 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초중반부에 나오는 문제들이 되게 쉽지만 한 번쯤 과정을 꼬아둬서 실수를 유발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문제 풀 때 계산을 되게 복잡하게 넣어뒀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헷갈릴 수밖에 없게끔 초중반부에 쉬운 문제들이지만 그 와중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허들을 설치를 해두고 계산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둬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최고난도 문항 두 문제를 보여드렸다시피 예전처럼 최고난도 문항은 없다고 봐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건 1학기 때도 그랬어요. 예전 강서구의 최고난도 문항이라 볼 수 있는 문제가 물론 1학기 기말고사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경우의 수 문제, 객관식 제일 마지막 20문제가 꽤 많이 어렵긴 했습니다.
예전 강속고의 최고난도 문항 느낌이 날 정도. 근데 그 문항이 사실 전원정답 처리가 됐었어서 이번 1학기랑 이번 중간고사 통틀어서 최고난도 문항이 없다 싶을 정도로 난이도가 하락을 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이 1학기 시험들과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조금 달라진 점을 하나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저는 딱 하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단답형 4문제가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원래 4점, 5점, 5점, 6점짜리 중에서 6점짜리를 그래도 어렵게 많이 내는 추세였는데 저번 1학기 때도 근데 이번 단답형 4문제는 4문제 전부 다 딱히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없을 정도로 6점짜리도 이제 1학기에 치러졌던 시험들의 6점짜리에 비교하면 엥? 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조금 쉽게 출제됐다. 이번엔 단답형이 조금 쉬웠다. 라는 점이 그나마 차이점이라고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만 들어보면 사실 시험이 어렵지 않았고 최고난도 문항도 없다며 근데 왜 저는 점수가 이렇게 좋지 않은 걸까요 선생님? 이라고 많이 질문을 하실 텐데 의문을 가지실 텐데 가장 큰 요인은 저는 시간 부족이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중반부에 좀 복잡한 계산들과 실수 유발하는 문제들에서 시간을 많이 뺏길 수밖에 없고 초중반부에 시간을 많이 뺏겼으면 이제 중후반부 객관식 번호로 따지면 15번, 16번쯤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년 강속고에 비해서 어렵지 않다는 것뿐이지 사실 다른 학교 시험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어려운 문제들이 맞긴 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풀려면 한 문제 한 문제 시간을 그래도 조금은 써야 되는 게 당연한 소리인데 초중반부에 시간을 많이 뺏겼으면 이제 중후반부에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중후반부에서 평소 실력이었으면 충분히 맞췄을 문제들을 아마 좀 틀린 게 페인이 아닐까. 그리고 단답형이 쉽다 그랬잖아요. 단답형이 쉬웠는데 배점이 4점, 5점, 5점, 6점으로 20점이에요. 총. 객관식에서 시간을 많이 썼으면 단답형에 시간을 많이 못 썼기 때문에 아마 단답형 문제들도 맞춰내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친구들의 가장 큰 요인은 시간 부족이라고 봅니다. 이 현상이 앞으로 쭉 유지가 될 거예요. 아마 지금 1학년 학생들이라면 5등급제로 바뀐 1학년 학생들이라면 계속 강조드리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의 난이도는 낮췄지만 시간 부족은 여전히 발생할 수밖에 없게끔 문제들을 잘 설정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면서 기말 대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말 시험을 약간 예상을 한번 해보고 대비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소개를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 전체적인 시험 형태는 당연히 유지를 할 겁니다. 시험 문제 총 20문항, 4문항, 그리고 시간 60분. 그리고 난이도가 저는 이번 중간고사보다는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번 1학기 때랑 마찬가지로 1학기 중간고사가 너무 쉬웠고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그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이번 중간고사가 너무너무 쉬웠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변별력을 두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그 난이도가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원의 차이예요. 물론 1학기,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때 도형의 방정식이 들어갔지만 이번 2학기 기말고사 때 메인이 되는 단원은 함수거든요.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지금 전국 모의고사에서 치러지고 있는 최고난도 문항들에서 너무너무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 단원들이에요.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모의고사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단원들이고 모의고사들에서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풀어봐야 할 최고난도 문항들이 되게 많은 단원들이거든요. 최근 강속고가 이런 모의고사 문항을 변형한 문제들을 꽤나 많이 어려운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말고사 대비할 때 중간고사랑 비교했을 때 양을 조금 더 늘려서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의 양을 조금 더 늘려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간고사랑 비교했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을 모든 학생들이 다 양을 늘려서 풀어보세요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목표를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이번 중간고사 본인의 시험지를 보고 잘 분석을 해봤을 때 내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이유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크게 보통 3가지로 보거든요. 아까 계속 강조드린 시간 부족 현상, 아니면 고난도 문항들에서 이제 맞춰야 될 문제들을 너무 많이 틀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실수가 되게 많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시간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는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주어진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하시는 게 좋고, 이제 고난도 문항에서 높은 오답률을 자랑하는 친구들, 자랑이라는 말이 어색하긴 하지만 고난도 문항들을 많이 틀린 친구들이라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가오는 기말고사는 모의고사 변형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출제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운 문제들, 모의고사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연습을 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 실수가 되게 잦고 많은 친구들이라면 이제 실수한 원인이 뭐인지, 뭐 내가 떨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런 실수의 원인을 파악한 뒤에 실수를 잡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이런 이제 개별적으로 해야 될 연습을 충분히 끝마치고 난 뒤에 이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 이번 중간고사를 비교했을 때 이제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나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데스크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웅이었습니다.